오행이 주를 이룬 사주 좋다? 평탄무난하겠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걸로 대성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주로 대성한다 싶으면요. 오행 주를격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다른 공부 등등 종합적인 데죠. 종합하는 데인데 종합은 결코 사유에서 성공이 안 돼요. 사유 성공은 하나로 몰려 있어요. 거의 뭐 관으로만 다 몰리든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뭐 비견 겁제로만 다 몰리든 아니면 제로만 다 몰리든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로만 다 몰려서 그것이 나는 평생 살면서 돈이 최고야.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돈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이제 누가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선물 줄 때 꼭 다른 건 다 주는데 그거 챙기는 게 있어요. 그럼 말하면 또 이 방송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꼭 챙겨요. 그 뭔가의 물건은. 나머지는 다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질이 좋아하는 게 딱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돈 버는 일만 관심이 있어요. 특이한, 예를 들자면 우리 사무실에 누가 놀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보니 사주를 보니까 대충 보니까 편제격이에요. 이 양반이 뭔 드디어 일을 저질릴까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내가 호흡 가르치고 있으니까 호흡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 그다음에 사주 가지고 사업화. 다 사업화만 크게 꾸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그 양반은 돈 벌자 해서,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편제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큰 돈 벌어서 나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옳은 일에 쓰려 한다고. 이만큼 편제격은 큰 돈 벌어서 옳은 데 쓰려고 그래요. 근데 정제격이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나를 보고 무슨 사업을 구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하게 되죠.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근데 이 기질의 특이한 점이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시각이 달라져요. 이거라면 하나로만 다 몰린 사람은 그거 하나로만 딱 보게 돼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거예요.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편인격 일이면 자기가 관심 있는 특이한 거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편인격이면 주로 의사나 한의사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의사 눈에는 많은 사람 보면 다 아파 보여요. 그것도 나는 무슨 과 하면 거기 조금만 보게 된다고요. 마찬가지 한의사도 이러한 그 기질이 강하게 되면 이제 특히나 다 하나로 몰리면 모든 사람을 다 어디 아픈 것 같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로만 몰려 있으니까 그것만 보다 보니까 한 파트에서 성공하게 되는 건데 그러시면 단점이 또 많이 있게 돼요. 단순하고 한 파트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이 이제 단순 무의식형의 사람들이 나쁘냐? 그거 아니죠. 돈만 벌자. 나는 인생의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몰려있다. 이래서 이 양반이 사주에 관이 없다. 뭐 정관 같은 게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 벌면서 욕먹어도 한 게 없어요. 난 그 돈이야. 과거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법 떠나서 밀수를 하려 해서 돈이야. 무조건 돈. 그러니까 남의 이목 신경 안 써요. 그래도 벌고 봐야 돼. 무조건요. 그 다음에 형제도 돈인데요. 이런 밀수는 안 해요. 오로지 계속 저금하고 저금 묻고 또 뭐 하고 뭐 하거든요. 이게 참 사실상 사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야 성공하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만 꾸준히 20년, 30년 해보세요. 이거 언젠간 성공을 해요. 일본에 가면 3대가 한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 집안이 언젠가 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동집을 했다. 이 집안이 한 90년째. 옛날 시대에는 우동집이 돈이 안 됐다면 시대가 쫙 흐르면서 어느 때가 맞은데도 큰 돈 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동집을 또 해요. 새로운 사업 절대 안 해요. 나는 구두 고치는 거 한다. 집안대도 그것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러하면 한 가지만 쫙 파는 면이 계속 길어지면 뭐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차이예요.
한 파트에서는 참 성공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얘기가 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난 참 그때 한번 가서 놀란 건데 한 가지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언젠간 핀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직업이 많이 바뀌어요. 3대가 아니고요. 일본은 내가 농사를 졌으면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아들로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넌 새로운 연구 또 해라, 또 해라. 이거 3대면 성공하지 않는 사주는 없어요. 한국엔 자기 직업이 있으면 아들을 절대 안 시켜요. 내가 이거 했으면 넌 이거 하지 마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라 하는 경우가 몇 개 안 나와요. 그게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내가 했으니까 아들도 해. 이 식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좀 낫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직업은 의사생활에 막 쩌들었다. 야,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생 판사했다. 야, 제발 법조인 하지 말고 다른 거 좀 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생 교수였다면요. 야, 좀 교수 너무 이거 지겨워. 다른 거 좀 해. 자식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을 좀 싫어해요. 이건 너무 고통이다. 그런데 일본은 하나 가지고 하나로 쫙 가니까 사람을 단순성과 다른 거에 대한 관심 없는 한 가지만 파는 거예요. 그게 쫙 하다 보니까 한 파트에서 대부분이 다 도인이 돼버려요. 그 초밥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결론 배우러 간 건데 맨날 그거 90년째 해보서 한 집안대를 이어서요. 거의 한 파트에 도인이 돼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버지 때에서 자식 때에 이어가는 것도 없지만 두 번째 살면서도 직업 많이 바꿔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한 가지 우물을 못 파니까 이게 참 하기 힘든 거죠. 사주에서 볼 때 성공한다는 건요. 기운이 주로 한 가지로 몰려있는 경우 성공해요. 거기에다가 운까지 맞을 경우에 만약 운이 나쁘면 그냥 고생하겠죠. 운이 맞으면 크게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보시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두루 다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그게 큰 이게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격에 대해서 무슨 파격이니 아니면 격을 이룬 성격이니 격을 이루었다. 뭐 그러한 얘기들이라는 게 거의 그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래서 이 사람은 종격인데 이 중에서도 종관격인데 모든 게 관으로 바뀔 수 있는 기질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무엇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하기는 힘드니까 가짜로 종한 가종격이라 하자 라고 했으면요 뭔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나에만 탁 매몰되는 그 기질을 사회에선 성공한다. 사실은 보면 그 맞는 이론인 게 사회 보면요 어린애들 막 공부하는 거 보면요 머리 좋은 애들이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애들은요 거의 뭐 고등학교다가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해봐요 그냥. 그런데 과거 시대에 지금부터 한 40년 시대는 아니면 한 30년 시대 이 정도 과거 시대에는 거기다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대학을 가서 대학 교수를 하고 했단 말이죠. 요즘 시대는요 이때의 분들은 대학원 나와서 다시 또 자기 공부 잘했으면 하지요. 한 30부터도 대학 교수를 하셨단 말이죠. 요즘 시대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 나이가 그건 40 돼야 하거든요. 40까지 20년 동안 공부할 사람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해야 돼요. 아니면 복잡한 세상에 이걸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차이점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우리 사는 거하고 견주해 보시면 돼요. 쟤는 참 공부를 참 잘하는데 동시에 축구를 참 좋아한다. 자, 공부를 잘하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부모가 볼 땐 참 잘됐네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드디어 테니스도 좋아한대요. 또 막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좋아하지만 또 밖에서는 또 뭐 좋아한대요. 취미가 자꾸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예요. 그러면 오행이 주류를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찌감치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기가 하나로 몰려있으면 운이 맞으면 20대부터 40대까지 그냥 대단히 그냥 큰 성공하겠지요. 쉬운 말로 70년대 박정모 씨가 이 양반이 사형 선고받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이제 한번 파면당했죠. 다시 또 복귀해서 60년대에 또 61년도에 뭔 일을 치고 다시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거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흘러갔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때 나이가 참 젊은 나이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한 60 돼서 또 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햄버거 파는 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길에. 거기 외국인 할아버지 딱 있잖아요. 그 양반이 사업을 한 70부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행이 다 주류를 이루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하고 나이가 한 50 넘어야 드디어 길이 막 보이면서 성공하게 돼요. 성격이 원만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거 다 만나게 되잖아요. 성격이 원만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40 전에는 뭔가를 성공하기 좀 힘들어요. 쭉 경험을 하고 40 넘어서 서서히 필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거죠. 단지 저렇게 기운이 하나 몰려있으면요. 나이가 한 40이나 50까지는 막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아주 그냥 하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때 이후에 대인관계의 문제로 거의 다가 좀 안 좋아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만 파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두루 다 아는 것이 좋은 건지 실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라는 것이 좀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점이에요. 결론이 단순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걸 가지고 사주에서 성공한다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사회생활 보면요, 또 그렇게 돼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주식을 좋아해서 막 공부를 해서 주식에서 돈을 많이 까먹었었던 분이요. 그리고는, 주식은 내 거 아니야. 다시 또 바뀌었어요. 난 다른 거 해야 돼. 또 까먹었어요. 또 다른 거 까먹고. 쭉 까먹다가 신념이 있고 주관이 있으면 다시 나이 50에도 뭔가 성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까먹었으면요. 맨 처음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해봐야 돼. 몇 번, 3세번, 4세번, 5세번 뭔가 다 끝을 파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러한 분들 보고 좋다라고 한 게 문제예요. 어찌 보면 좀 유두리 있게 했으면 넘겨버리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와 쫙 가는 거 한우물을 팔아가 사주에서 나와요. 관살 혼잡이 나쁘다는 얘기도 이 사람은 한 우물을 파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정관이 격을 이루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 왜 또 편관이 끼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러한 의미로 관살이 혼잡되면 나쁘다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또 사람들이 예외로 말하죠. 예외인 경우 경금인 경우에는 경금은 항상 불이 필요한데 겨울이면 조우만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신금에는 불이 오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요. 그래서 예외가 이런 거다 하거든요. 관살이 아무리 혼잡이 되어도 이걸 심리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사주를 적어놓고서 이렇게요. 여자 사주에 요게 편관인데 하필이면 이것이 또 묘였어요. 묘. 12운성이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12운성 강의할 건데 여기에 묘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편관이 여자가 사주에 편관이 묘에 있으니까 남편이 이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래서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일찍 사망하거나 뭔가 잘못된다. 이러한 얘기들. 이거 그 샘플도 이렇게 책에서 막 나와. 샘플 들어서 이 케이스 일이 됐다. 아닌 경우가 아닌 게 70%예요.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말하면요. 맞아, 우리 남편이 왠지 좀 약한 것 같아. 괜히 심리가 이렇게 돼요. 멀쩡한 사람 놓고요. 한둘도 안 맞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니고, 두 번째, 사주 적어놓고서 여자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없으니까, 관이 없으니까 당신은 남편 없다. 이러한 얘기들.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관이 없으면 쟤를 또 남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와서 그래요. 누가 온 게 아니고 전화가 왔지요. 중국에서. 자기가 이리저리 공부했는데 자기 사주에는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결혼했잖아.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게 되면 별거 한다. 이런 얘기들. 아니 그건 아니다. 두 번째, 사주 전체에 재가 없으니까 나는 재복이 없다. 이런 얘기. 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여자 사주를 볼 때 식신과 상관이 자식이지요. 사주를 딱 보놓고 당신 식신 상제 상관없으니까 당신은 자식 없어. 아니면 인연 없어. 이런 얘기들. 이건 진짜 미신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안 되고 이것도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또 사주 보고서 정인이 없어요. 이거 없다고? 아이고 당신은 엄마하고 인연 없다? 인연 다 있죠. 아니 인연이 있으면 나왔지요. 하여튼 이러한 얘기들이라는 게 상당히 미신성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답변하기 귀찮아서 답변을 안 해요. 누가 그래요? 내 사주엔 정제가 없어서 본부인은 없고요. 편제만 있어서 A만 있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여튼 그렇게 말을 누가 했대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야, 참 기기묘묘한 논리다. 이게 정말 기기묘묘하지요. 두 번째, 사주가 있으면 여기 정제면요. 정제에 묘가 있으면 이게 또 이런 얘기예요. 정제면 재물이죠. 꼬박꼬박 모은 돈이 숙련하다 드리는 땅에다가 그만큼 이 양반 돈을 아끼는 면은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제가 묘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는 정제 자체가 아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 100년 전 시대는요. 소위 말해서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으면 돈 어떻게 해요? 다 집에서 뭐 항아리에 넣든 사방다 놔둘 거 아니에요. 사방다 돈을 놔두니까 놔두는 장소가 항상 땅 속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 당시에 돈이 있으면요. 다 땅에다 묻어놔요. 누가 은행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기록에 캐보니까 그 집에 땅에 돈이 많더라. 이래서 이게 맞다. 이러한 논리. 다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은행까지 집에다 안 묻어놔요. 묻을 데도 없고 아파트 뜯으면 없잖아 아무것도요. 잘못 뜯으면 아래층 돈 내려갈 텐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된 논리들이 12운석 논리요. 틀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또 하필이면 여기 선조 여기에서 뭐 12운성에서 새가 오고 묘가 왔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조상 때 아버지 때 상당히 안 좋았겠네요. 이런 얘기들 새빨간하면 뭐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자주 삐나는 좀 이거 미신적인 얘기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주에 또 남자 사주예요. 참 사주를 봐주려면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남자 사주에 관이 자식이죠. 정관이든 편관이든 자식이란 말이죠. 이걸 또 판단 잘해야 돼요. 남자 사주에 관이 없어서 당신은 자식이 없다. 아니면 인연이 없다. 사주를 어떤 부부가 보러 왔어요. 만약에 자식 문제로. 우리 애가 없는데 될까요? 사주를 보니까 관이 없으니까 당신이 없네요. 이거 안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 이런 말도 있대요. 정관은 없고 편관이 있으니까 지금은 애가 없는데요. 밖에서 나오면 되겠네요. 이러한 논리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세부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